피에르는 워털루를 두고 전혀 유로비전답지 않은 곡이었다고 자평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워털루가 아바를 가장 잘 대표하는 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바는 항상 돋보이는 존재죠. 그 특유의 패션도 그랬는데 저는 아바를 처음 보고 70년대 사람들은 옷을 다 이렇게 입었나 보다 이런 의심을 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를 70년대 글램록 범주에 묶는 경우도 꽤나 있고, 아바의 공식 사진집에는 스웨덴은 구입하는 코스튬이 도저히 일상복으로 안 보일 정도로 특이한 옷이어야만 세금 공제가 돼서 이런 옷을 입었다는 설명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패션 자체로 남들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입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비에른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옷이라면은 우리가 구등으로 경연을 끝마쳐도 사람들이 우리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리라고 생각했다고. 아바는 주목을 원했어요. 그리고 유로비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죠. 워털루는 거만하던 영국의 입술에 여의주를 쑤셔봤고 UK 차트 1위,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6위까지 오르면서 최고의 히트곡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스웨덴이 아닌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아바였는데 1974년에 발매되는 2집에는 이 워털루를 비롯해서 허니허니, 하스타 마나나 같은 유명곡이 포진. 하지만 동시에 앨범 전체를 들어보면은 약간의 정체성 혼란도 보이거든요. 피에르네 말로는 우리는 유로비전 우승 후에도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 같은 앨범에 수록된 Watch Out 그리고 Susie Hang Around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워치아웃은 아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락킹한 사운드고 리드 보컬이 비에른이에요. 수지 행어라운드도 리드 보컬이 베니인데, 이런 예시는 당시 아바가 유로비전 이후로도 철저한 계획을 가진 그룹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장르의 구분도 확실히 하지 않았고 리드 보컬 자리도 거의 반반씩 나눠 가졌죠. 실제로 아바가 완전히 세계에서 자리 잡게 되는 건 거의 2년이 지난 1976년부터의 일이었어요. 워털루 이후의 발매 싱글들은 모두 실패하면서 영국은 아바에게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링링의 재발매를 비롯해 워터루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이은 So Long 등의 곡을 발표하지만 영국은 이렇게 누워서 배때지만 벅벅 긁는다는 겁니다. 아바는 원히트 원더의 기로에 놓이고, 실제로 유로비전 1년이 지난 1975년 즈음에는 영국은 아바를 사실상 원히트 원더 취급하고 있었대요. 당시 투어 일정에서 예정된 영국 공연이 빠지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죠. 지금은 유명한 I do I do I do I do I do도 이 발매 당시 영국에서는 고작 38위, 그나마 SOS가 6위까지 오르면서 성과를 보인 정도. 하지만 여기서 아바는 또 한 번 신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MTV도 없던 시절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한 거였죠. (1975년) 아바는 앨범의 홍보를 위해서 수록곡 4곡의 프로모션 비디오를 촬영해요. 보통은 그냥 전세계 투어를 돌면서 공연을 갖게 마련이지만 아바는 계속 투어 돌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특히 앙레타 같은 경우는 2살 된 딸이 있어서 무조건 엄마 역할이 우선이었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투어를 못 도니까 그거를 대체할 홍보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어를 대신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배포를 한 거예요. 당시 뮤직비디오 4개의 촬영 기간은 단 이틀, 그리고 예산은 단 5,500파운드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 나온 영상도 보시면은 그 저예산 티가 좀 많이 나요. 이 당시 찍었던 뮤비는 I do I do I do I do I do, SOS와 뱅어 부메랑, 그리고 맘마미아 4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이 맘마미아가 뜨거운 반응을 얻는 거예요. 맘마미아, here I go again.
그래서 호주 측이 원래는 싱글 발매 예정도 없던 곡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 맘마미아 싱글로 내면 안 되겠냐고 폴라뮤직한테 고집을 막 부리는 거죠. 폴라뮤직은 안 된다고 했지만 호주 측은 계속 스티그를 설득, 마침내 호주에서 맘마미아를 먼저 발매하는 데 이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10주 연속 1위를 하게 됩니다. 자, 아바를 버릴 뻔했던 영국에서도 이 히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맘마미아 한번 내볼까? 이래서 뒤늦게 영국에서도 이 집의 마지막 싱글로 이 맘마미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맘마미아는 발매 한 달 만인 1976년 1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제치고 UK 차트 1위를 되찾아온다는 이야기. Mamma mia, mamma mia. Mamma mia, let me go. Mamma mia, here I go again. 초저예산으로 초대형 홍보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전 세계에 영상의 중요성을 알려준 것. 자, 이후로 뮤비 시장은 점점 커져서 뮤비 한 편이 영화 수준의 영상미를 보여주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원히트 원더의 굴레를 벗어난 아바는 이후로 쭉 비단길을 걷게 됩니다. 비에른과 베니는 원래 하던 폴라뮤직의 전속 작곡가 일도 완전히 관두고 아바 활동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 맘마미아의 히트 도중에도 계속 노래를 썼고, 이때 작업한 곡 중 하나가 바로 부갈루라는 곡이었거든요. 이 곡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8개월 뒤 아바에게 영국을 넘어서 미국의 영광까지 가져다 주죠. 그 1976년에만 맘마미아와 페르난도 그리고 댄싱 퀸까지 3개의 UK 차트 1위 곡을 배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바의 정체성도 확립되고 오랜 기간의 세계 정복기로 완성되어 신디사이저를 중심으로 한 유로팝 그리고 디스코. 하지만 이런 장르적 구분을 떠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바는 무엇일까요? 특이한 패션에 쉬운 멜로디를 가진 만인의 그룹이죠. 사실 그래서 아바 음악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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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 funny. It's a rich man's world. Knowing me, knowing you. We just have to face it this time. Knowing me, knowing you. It's the best I can do. 이거는 댄싱 퀸이 수록된 4집 얼라이벌의 또 다른 히트곡 머니머니머니와 노잉니 노잉유거든요. 머니머니머니 같은 경우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비관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노잉니 노잉유는 한 커플의 이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 노래의 핵심은 즐거움이 아닌 공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공감하는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마냥 기뻐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쓸쓸함과 슬픔. 아바의 4집 얼라이벌은 자타공인 가장 성공한 아바 앨범이고, 이런 색깔들도 모두 녹아있어서 가장 아바답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원래 이게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술가에게 있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 또한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막상 사람들한테는 그 도전 정신이 폄하를 받는 거예요. 비평가들한테 무지하게 까일 때입니다. 심지어 어떤 뉴스 기사는 아바를 가리키는 제목부터 도전 없이 백만장자 되는 법이었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바 멤버들이 60년대부터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그 음악적 경험을 모두 집약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70년대 아바의 노래예요. 실제로 비에른과 베니는 프로듀싱도 본인들이 직접 했고 꾸준히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미 비에른과 베니는 뮤지컬을 향한 욕심을 드러내고 The Girl with the Golden Hair라는 미니 뮤지컬을 써내기도 했는데,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I wonder why don't even try. You're so free. That's what everybody's telling me. Feel that? That's okay. 아바는 이제 여느 스타처럼 투어 돌고 앨범 내고의 무한 루프를 반복하는 처지. 이 당시 투어가 얼마나 거대했고 아바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는 1977년의 영화 아바 더 무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성기 때 아바 공연 모습도 보실 수 있고 하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단순히 공연 모습만 담는 다큐 형식의 영화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플롯이 추가돼서 이 아바를 인터뷰하기 위해 애쓰는 한 라디오 DJ의 이야기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몇몇 씬을 직접 촬영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거는 뒷이야기지만 앙네타는 투어보다도 이 영화를 찍을 때 훨씬 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군데서 촬영하고 영화만 나오면 끝이니까 이 아바의 두 커플은 인기가 커질수록 조금씩 서로 간의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커플이라서 시작할 수 있던 그룹 아바는 최고의 위기를 맞게 돼요. The winner takes it all. Beside the